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뭐 시장부터 보도록 할까요? 시장 어땠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시장이 빠져버렸네요. 그죠? 북한 놈의 새끼들이 또 다시 한번 난리를 피워버렸습니다. 북한 놈의 자식들. 얘들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나 싶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나. 근데 한 가지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이제는 전쟁 가능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전쟁 가능성은 뭐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핵이 없을 때야 전쟁 나면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핵이 있잖아요. 핵을 가졌다라는 거는 전쟁 나면 너 죽고 나 죽고기 때문에 사실상 좋지가 않죠. 전쟁 나면은 너 죽고 나 죽고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전쟁을 쉽사리 나게끔 뭔가 도발을 하거나 강수를 두긴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기 전에 막았어야죠. 그래서 핵을 만들기 전에 좀 강수를 둬서 막았어야 되는데, 저는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지만요. 항상 정치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막 떠들지 않는 게 좋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 자식들 뭐 이런 느낌으로. 너희 새끼들 말 안 해 임마, 너가 대화 안 해 임마,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나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늦었죠. 이제 대화한다라는 이야기도 좋지만, 물론 평화주의 좋죠. 평화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상대라면, 상대가 대화가 되는 상대라면은 좋죠. 근데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쟁 가능성은 좀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핵을 만들므로써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져 버렸어요. 저희가 불리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어찌됐던 비핵화 거기에 서명이 돼 있고 핵이 없잖아요. 그죠? 핵이 없어요. 우리가 핵이 없는 데다가 핵을 안 만드는 데다가 핵이 있는 나라가 주위에 너무 많은 데다가, 그죠? 핵을 가진 나라가 너무 많은 데다가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사실상 저 차국차익님 말씀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뭘 하든 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쟁 가능성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입장에서는 본토 오기 전에 조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본토 오기 전에 조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저쪽에 시리아라든지요, 저런 쪽을 포격한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지금 내전 중이기도 하고 싸우고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미사일 쏘면 우리 자국민이 죽었기 때문에 한다라는 명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쟁은 명분이잖아요. 전쟁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명분 세울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적극 반대하고 있잖아요. 전쟁 안 돼. 우리나라에서 절대 안 돼. 근데 무시했다. 그러면은 미국이 과연 입지가 설까라는 거죠. 그냥 미사일 쏘는 그 순간에 자국 보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3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 시작하는 나라로 찍혀버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패전을 했다, 끝나버리죠. 이기면 다행이지만. 어찌됐던 지금 상황에서 전쟁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이제는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싶다라면 또 음모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자국민을 또 죽인다든지 뭔가 음모를 만들어야 돼요. 북한이 우리 미국인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저기다가 미사일 쏴야 되겠다라는 등의 뭔가 명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명분이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그렇다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 안 그렇다를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게, 누구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쟁 일으키면 일으키는 거고 안 일으키면 안 일으키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주식 때문에 그래요. 주식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더 이상에 크게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라는 게 거의 끝났다라고 봐요. 저는 이제 북한 리스크가
거의 끝났다라고 봅니다. 거의 끝났다. 전쟁이 안 난다라고 뭐 난다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리스크라는 게 거의 끝이 났다라고 봐요. 북한 리스크는 여기서 아마 거의 종결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한번 보게 되면은 2016년이었죠. 2016년 9월 달에 2016년이 아니고 2006년 10월 달에 이때 첫 핵실험을 합니다. 자, 주가 빠지는 모양새를 보세요. 마이너스 9%나 빠졌죠. 그죠? 2016년 10월입니다. 이게 첫 핵실험 했을 때요. 1차 핵실험. 1차 핵실험 했을 때 이만큼 빠져버립니다.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코스닥 말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2006년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덜 받았지만은 이때 마이너스 3% 가량 이런 식으로 조정을 훅 받았다라는 거죠. 뭐 그 뒤로는 항상 올라가는 거는 변함없는 내용입니다. 항상 타격을 주고 올라가는 거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음모가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음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북한 주식하는 것 같은데요. 얘들 뭔가 물량 필요하면은 미사일 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게 있어요. 물량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도. 그래서 물량 모으려고 사람들한테 팔게 만들려고 또 이렇게 미사일 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찌됐든 저런 식으로 조정을 저는 사실상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폭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이번에도 뭐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이야기도 많으니까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밑으로 밀려서 630까지 밀리지 않을까, 그러면 총 다 해가지고 한 4~5% 정도는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웬걸 어제장 시가, 그죠? 시가가 여기서 출발하더니 위로 쫙 치고 올라옵니다. 이건 뭐야 싶었어요. 솔직히 저는 어제 한 마이너스 15%, 10% 이렇게 빠질 걸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 회원들한테도 아침에 이야기했어요. 단디 준비해서, 이런 느낌으로. 단디 준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장이 있어요. 이유 없이 빠지는 장. 이유 없이 빠지는 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내려가는 장이 있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훅 떨어지는 장이 있어요. 그냥 하루 만에 거의 한 지수로 3에서 한 5% 밀어버리는 장.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딴 거 아니라 추가 매수입니다. 추가 매수. 그냥 왕창 사버려야 돼요. 제가 브렉시트 때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브렉시트 때 주가가 훅 떨어질 때 한번 돈을 벌었죠. 저럴 때는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또는 그냥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항상 그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사세요. 제가 신호는 드리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세요. 사면 올라갑니다. 그런 장이에요. 이런 폭락장이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왜 이 장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라고 하냐면요. 전날 빠지면 전 조정 끝이라고 봤었어요. 전날 빠지면은. 왜냐하면은 북한 리스크가 사실은 7월 중순 요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수가 잘 보시면은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미사일 쏘고, 낮에 미사일 쏘고, 갑자기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막 2%씩 계속 밀어내렸다라는 거죠. 미사일 쏴가지고 내리고, 또 쏴가지고 내려버리고, 그죠? 자고 일어나니까 쏴가지고 또 내려버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미사일을 쐈고, 이번엔 핵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뭐 수소폭탄이든 뭐든 간에 핵을 가졌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언플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갭 떨어지고 올라옵니다. 갭 떨어지고 올라오는 자리는 세력의 것이라고 보면 돼요. 세력의 전유물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가부터 쫙 밀어버리면은 사람들이 겁이 많아져요. 겁나거든요. 시가부터 밀어져 있으니까는 떨리고 겁나고 무섭고, 내 종목이 아침 딱 일어나서 계좌를 열었는데 마이너스 3%, 5%, 10%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출발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장은 또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손절이라든지 추가 매수거든요. 추가 매수. 근데 추가 매수를 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행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다수의 개미들은 추가 매수를 할 만큼의 능력은 없어요. 그 정도의 판단력이 없어요.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오, 이거 어째야 돼, 어째야 돼, 아이고, 이거 어째야 돼, 올라왔네, 에이씨, 살걸. 이게 다예요, 보통. 보통 이거예요. 어째야 되노 하다가,
올라와 버렸네? 아, 저 떨어졌을 때 살걸. 이게 보통의 게임이라는 거죠, 보통의 게임이. 그래서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진정한 세력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력의 힘이다. 그래서 저는 조정은 이미 끝났다라고 봐요. 전쟁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보고,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뭐 해소가 됐다 안 됐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그냥 일단 해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해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제가 이거는 이제 저의 한번 촉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 향후 6개월 정도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맞죠? 네, 김정은이 악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갑자기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악수하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 찍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은요. 그게 조만간 6개월 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한번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끼지 못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통화로 아이고 악수하셨습니까? 이럴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좀 밀려났어요.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는 게 딱 되면은 밀려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주도권 다 뺏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었을 때, 그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라고 할 때, 미국 안 갈 수도 있고요. 뭐 트럼프가 북한 갈 수도 있죠. 뭐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중국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그냥 뭐 어찌 될지는 모르죠. 트럼프가 갑자기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안 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안 간다는 건 저도 뉴스로 많이 봤고 그 사람하고 대화해본 건 아니지만은, 뭐 성향이 그렇다고 하니까 뉴스에서 그렇게 자꾸 떠들어서 싸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뉴스를 어떻게 다 믿어요. 그리고 정치는요,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정치입니다. 반기문 총장도 보세요. 아니, 나까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 바치겠습니다 하더만, 장 딱 끝나고 나니까는 안 나갑니다 이러잖아요. 그 주주들, 개미들 다 털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토막 나고 60% 50% 손실 나고 난리 났었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한 번 바치겠습니다 하고 장중에는 그리 이야기하지만, 장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안 나갈랍니다. 역대 레전드 아닙니까 진짜로? 갑자기 손바닥 딱 뒤집는 거는 역대 레전드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트럼프도 가능성 있다라고 봐요. 트럼프도 가능성 있다라고 봐요. 북한을 가든 중국을 가든 러시아에서 만나든 뭐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뭐 어디서든지 만나가지고 반찬 한번 이렇게 딱, 그죠? 반찬이란다. 반찬을 이야기하는 게 반찬. 악수 한번 딱 하고 그냥 퉁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상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한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러시아한테 이야기 안 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저는 했을 것 같거든요.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미국 얼마나 견제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뭔가 견제를 하게 되면은 싸움을 할 것 같으니까, EJ라는 말이죠. EJ. 적으로 적을 친다. 어째보면 북한이 좀 신경이 쓰이는 존재이기도 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루트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입장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죠? 중국 입장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으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죠?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루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좋은 루트. 그래서 굳이 좀 그렇게 막 견제를 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중국 입장에선 사드가 뭐 경제 보복을 해도 뭘 어떻게 해도 배치될 거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배치가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 정도는 뭐 감수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자기들이 얻을 게 없잖아요.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근데 북한이 핵을 만듦으로써 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힘이 있어 라고 딱 올라왔을 때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개월 안에 트럼프와 김정은 또는 시진핑하고 악수하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거의 배제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저의 안보관은 북한은 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대화하지만은 이번에 조금 강하게 나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뭐 이번에도 아직까지 뭐 북한은 그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대화의 장 나오겠죠. 북한도 뭐 할 만큼 다 했잖아요. 뭐 무기가 없어가지고 무기 만들려고 꽁냥대다가 이제 무기가 있으니까 자, 내 이제 칼 만들어 왔으니까 대화하자. 요런 꼴인 거죠. 대화를 합시다 했을 때 그냥 조용히 대화를 나와가지고 딱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제는 뒤에서 막 무기 만들고 어째 만들고 저래 만들고 요래 만들고 요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막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대화에 나오겠죠. 이제는 자기도 딱 든든한데, 야 뭐 니 대화 야 니가 자꾸 그 큰 소리 쳐. 내가 니한테 임마 핵폭탄 날리면 어찌 되는 줄 알아. 나도 북한에 임마 핵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보면은 뭐 좀 불편하죠. 대화 내용이. 어쨌든 간에 핵이라는 거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힘. 그래서 뭐 정확한 내용들은 전문가들이 더 잘 알 거고, 정치라든지 뭐 외교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주식을 이때까지 봐오면서 저도 이런데 정치라든지 이런데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뉴스를 나왔을 때 항상 그걸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봤을 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은 미국과 미국과 뭔가 북한이나 중국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가 이제 협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일본도 아리가또 할 끼고 우리나라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협상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되는 과정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슬프지만 우리나라 힘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미 FTA를 폐기하자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한미 FTA를 폐기하자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저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협상의 고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협상의 고수구나. 협상의 고수구나. 왜냐하면요, 한미 FTA를 폐기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우리나라가 입는 타격이 엄청나게 크죠. 미국이 입는 이렇게 보면은 한미 FTA를 폐기했을 때 한미 관계가 약화가 되고 미국 어깨도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요, 이랬어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미국 쪽에서 이제 미국 우월주의를 외치고, 그리고 자기들 이익을 최대한 챙기겠다라는 쪽으로 나가는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 했죠. FTA 재협상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방문했을 때 FTA를 좀 재협상합시다. 그래서 조건을, 재협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한테 너무 불리한 조항 같습니다. 너무 불리한 협약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게 유리하게 다시 협약을 합시다 라고 미국에서 먼저 내밀 일은 없을 거예요.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내민 겁니다.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재협상하자 해서 조정을 해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재협상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랬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재협상하면은 분명 우리한테 불리해질 거 뻔하니까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괜찮은 조약인데 왜 그럽니까? 하지 맙시다. 재협상 그냥 이대로 갑시다. 좋은 조약이에요. 이거 완전 한미동맹의 근간입니다. 이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죠? 왜 합니까? 라고. 근데 미국에서 아닙니다. 재협상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러면 네가 재협상 카드 네가 꺼냈으니까는 네가 와 임마. 네가 한국 와. 네가 와야지. 내가 가서 재협상할까? 재협상하자며. 네가 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옵니다. 왔는데 아예 재협상이고 뭐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갑시다. 라고 또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또 꺼낸 거죠. 그랬더니 내가 재협상하러 너희 나라까지 갔는데 니는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지. 폐기해 임마. 라고 한 거죠. 폐기해 임마. 야 치아 이씨. 협상이고 뭐고야 막 어퍼비라고. 어퍼 이렇게 된 거예요. 어퍼. 아마 어퍼비. 굉장히 강수를 둔 거죠. 근데 협상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협상의 기술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고차를 사러 간다라고 봤을 때요. 중고차 사러 갔다. 만약에 딜러는 최소 마진으로 최대 1000만원에 팔고 싶은 거예요. 차 A라는 차가 있는데요. 딜러는 최대 1000만원에 팔고 싶고 한 700만원까지는 협상을 볼 생각이 있고, 나는
최소 300에 사고 싶은 거예요. 300에. 근데 한 500까지 협의를 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 500만원 정도면은 사볼만 하겠구나. 근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딜러와 나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얼마면 되겠노? 서로 눈치를 봐요. 얼마면 되겠노?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300만원 이래버렸잖아요. 300만원 이러면 이 사람은 1000만원까지는 생각도 못합니다. 내가 먼저 300만원 선빵 딱 때려버리면 선빵 필승이란 말이 있죠. 나는 3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먼저 딱 이야기하면은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면서 딜러가 이야기하겠죠. 그죠? 가면 딜러 입장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300이면은 와 1000은 대도 안 하겠는데 와 700도 조금 힘들겠는데 한 600이나 500쯤에 내가 협의 봐야 되나? 와씨 어째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춰서 기준점을 잡아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딜러가 먼저 야 이 차는 보통 한 1000만원 정도 하는데 하면 나 300 생각했는데 1000을 불러버리면 딜러는 와 이거 많이 깎아봤자 내가 얼마나 깎겠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이게 협상을 할 때 전문가들끼리 하면은 엄청나게 뭐 생각이 많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협상하러 누군가랑 뭐 가격 협의를 할 때요 먼저 크게 질러보세요. 야 이거 니 얼마면 살 것 같은데 야 이게 뭐 40만원 한다고 평균에 막 40만원 하는데 중고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면 난 이거 한 10만원이면 살 것 같다. 먼저 아예 싸게 때려보세요. 아예 싸게. 되면 그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 안 되면 그만인 거잖아요. 나한테 필요도 없는데. FTA를 우리 쪽에서 파기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쪽에서 파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사실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중국에도 많이 하지만은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차라든지 이런 것들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도 보세요. 엄청 나갑니다. 애플에 파는 반도체 물량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상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쪽에서. 거의 뭐 우리나라는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도 없어요. 그죠? 자원을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만들어서 파는 건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랑 파기를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뭐 엄청 크진 않아요. 우리나라만큼. 그죠? 예를 들어서 쟤들은 1000만원 중에서 우리랑 파기를 했을 때 1000만원 중에서 쟤들이 잃는 게 한 20만원 정도다라고 보면은 좀 더 크게 해볼까요? 한 100만원 정도다라고 했을 때 얘들은 10분의 1, 10%의 손실이다 보면 우리나라는 한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날아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피해를 입어도 우리가 느껴지는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이거 하나가 없어지면 FTA가 쫙 없어져 버리면은. 그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폐기는 못한다라고 봐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에서는 강수를 꺼낸 거죠. 강수. 폐기 임마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유 형님 왜 그럽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입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북한이 핵 만들어, 중국에서는 무역 그거 뭐시기 막 하면서 막 쏴대, 러시아에서는 원유 우리가 좀 줄이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생각해볼게요 이랬던 푸틴이 뭐 생각해볼게요 하는데 우리가 야 임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요. 일본 쪽에서도 뭐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뭐 큰소리 뭐 뻥뻥 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일본 상황에. 억울해도 지금 너무나 우리가 너무 고립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외교 문제가 좀 심각해요. 힘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사실 동남아라든지 저기 다른 나라에 다른 이렇게 국가 쪽에 있는 국가권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힘 세요. 우리나라 국방력도 좋고 경제력도 좋고 다 좋은데 열강이라고 하잖아요. 열강에 둘러싸인 나라잖아요. 열강에 너무 센 놈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FTA 파기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기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수를 둔 거예요. 초강수 폐기해라고. 아마 폐기 안 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래 뭐 어떤 조항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해야 돼요. 이제는 협상을 아예 딱 뭐 하지 맙시다. 재협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갑시다라는 말을 절대 못 꺼내게 됐어요. 왜냐 폐기하자라는 초강수를 꺼내서.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유 뭐 어떤 조항이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아유 관세 좀 더 내려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우리 거 관세 더 매긴다고요?
아저씨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은 폐기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미 FTA는 미국이 유리하게 재협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이 유리하게 재협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FTA 관련주 보면 좋겠죠. FTA 관련주가 가장 유명한 게 한일 사료죠. 한일 사료가 왜 재협상 관련주입니까? FTA 관련주입니까? 수입산 소고기를 유통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유리하게 협상이 되었을 때 미국 관세 완전히 이런 것만 다 싸게 해주고 미국 소고기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산 소고기보다 수입산 소고기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얘들이 유통을 시키는 업체니까는 매출에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테마주가 되는 거고요. 미국이 유리하게 협상이 되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사료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세는 미국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좀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기술도 좋고 인터넷도 잘 발달되고 게임도 잘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없으니까 가상현실에서나 좀 센 건가? 그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가상에서 센가? 키보드 워리어도 엄청나게 많고 그죠? 키보드 워리어도 엄청나게 많고 거기다가 저 트럼프 이런 쪽에는 뭐 안 돼 게임 이런 미국이랑 완전 게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따로 완전 게임 대회를 개최해줄 정도로 장난 아니라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약할까 하면서 한 번씩 대한민국 국민인 게 억울할 때도 있어요.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나? 뭐 때문일까? 저는 다 윗사람 때문이라 생각을 하지만은 남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 은빛 늑대님도 동감하시네요. 해먹는 놈들, 윗놈들이 너무 해먹어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나라만큼 돈 많은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키켜님이 뚜기 형은 아는 거 맞네 해주셨는데 제 지금 스팀 아이디랑 비번을 몰라가지고 지금 발이 막 덜덜덜 떨리고 손에 땀납니다. 빨리 알고 싶어요. 지금 사실 강의 이거 지금 제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게임 아이디랑 비번을 까먹었어요. 죽겠네. 이거 뭐 죽겠네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걸 다 까먹고 앉아있으니까. 요즘에 뭐 제가 진짜 별명이 문찐이에요. 문찐. 문화 뭐 찐따? 뭐 그런 거 있다더만요. 뭐 요즘에 나오는 거 잘 모르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저.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는 데다가 이런 정치나 이런 쪽이나 경제 뭐 이런 쪽에는 관심도 많고 책도 많이 읽고 뭐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하는데 어쨌든 주식을 할 땐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근데 미국 수출 비중이 13%예요.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도 그 13%가 클 것 같은데요. 13%면은 작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중국이 크긴 하지만은 미국도 우리는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그 타격 13%에 대한 타격이 코스피 지수가 13% 빠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출 때문에 크지 않나요? 저는 되게 크다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 경제 위기인데요. 13%가 뭔가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면은 엄청 클 것 같은데요. 그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13% 빠지면 거의 2000까지 또 떨어진다는 말인데 좀 큰데요. 이 정도 빠지면은 30% 이마에 빠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마에 빠진다. 그래서 미국 수출 비중이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기업에 있어가지고는 미국 수출이 80% 이상 차지하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 기업도요. 그죠? 어떤 기업은 미국 수출을 80%가 거의 뭐 매출의 80% 미국에다가 갖다 바치는 회사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몇몇 기업들한테는 엄청 크게 타격을 입겠죠. 그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죠? 어찌됐든 저는 미국이 유리하게 간다라고 봐요. 어찌됐든 미국이 유리하게 간다. 그리고 북한하고도 관계도 우리가 일단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지 않겠나. 대화의 장 나올 거라 봅니다. 북한. 조만간 대화의 장 나올 것 같아요. 떵떵거리면서. 에헤, 나 핵 있는 사람이야. 자, 대화 한번 해볼까? 너그 핵 없지? 앉아봐, 임마. 이럴 것 같아요, 이제. 나 핵 있는 사람이야. 요런 느낌. 예전에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앉을 것 같은 딱 그 느낌. 김정은 살 많이 쪘던데 요즘에 그죠? 살 많이 쪘던데요. 살 많이 쪘던데 임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떵떵거리면서 나올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네요. 어찌됐든 북한 리스크는 사라졌다라고 보고, 저는 오늘 지수 차트를 딱 보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두 봉 있죠? 봉 두 개, 이걸 보면 무슨 패턴 같으세요? 이걸 보면 무슨 패턴 같으세요? 아, 담담이님 들어오셨네요. 담담이님. 담담이님. 네. 상조상? 상승이요? 아, 상승 패턴. 좋습니다. 떨어질 패턴. 좋습니다. 담담이님 어서오세요. 예. 그 유료 녹화방송 많이 보세요. 그냥 매일매일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항상 여쭤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눌림목 좋습니다. 눌림목도 좋고, 일단 요게 패턴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패턴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쌍바닥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쌍바닥 패턴. 그러니까 상승 패턴이라고 보면 되겠죠. 상승 패턴. 쌍바닥 패턴 만들고 있어요. 쌍바닥 패턴. 그죠? 저게 무슨 쌍바닥 패턴이야? 저게 무슨 쌍바닥 패턴이야?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분봉으로 먼저 볼게요. 분봉으로 딱 보시게 되면은 한 30분봉 정도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내용이죠. 위에서 떨어졌죠. 일단 위에서 떨어지고 올라오고 다시 빠지고 올라오고 있는 쌍바닥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일봉으로 보고 알아차려야 되냐면, 굳이 분봉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좀 더 편하려고 차트를 그냥 아는 게 좋은 거죠. 여기서 갭 떨어진 다음에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진 다음에 꼬리 달린 거에 쌍바닥이잖아요. 그죠? 그죠? 쌍바닥. 근데 오른쪽 엉덩이가 가벼워지는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장에 중요한 거는 쌍바닥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쌍바닥이 만들어질 때 지금 꼬리가 이만큼 달렸죠? 쌍바닥이 만들어질 때 중요한 거는 이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여기. 그죠? 여기. 아, 분봉 뻔한 거잖아요. 차곡차이님, 이거는 오호가 아니라 뻔한 거잖아요. 차트를 보세요.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올라온 다음에 꼬리 달리다 빠지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또 거기서 내려온 다음에 꼬리 달리고 있죠. 이건 왜 못 봐요? 일봉을 이해를 하면은 분봉이 쉬워요. 일봉을 이해하면 분봉이 쉬워요. 월봉도 이해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올라온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올라오면서 월이 끝났잖아요. 월이.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시가. 월봉의 시가 여기. 그죠? 저기 월봉의 종가 여기. 그리고 꼬리가 밑에 쭉 달렸어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차트 모양은 요 모양입니다. 요렇게 빨간색 캔들. 시가보다 월의 시가보다 올라왔으니까 빨간색 캔들이 나오고 밑에 꼬리가 이렇게 쭉 달려있네. 그죠? 요런 차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월봉, 8월봉. 딱 보면은 8월봉 뻔하잖아요. 이걸 왜 몰라요? 이거를 왜 몰라요? 이거를 뻔하잖아요. 제가 그린 거라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이거는 그냥 일봉, 월봉, 주봉 이게 아니라 봉이라는 거 자체를 이해하고 있으면요, 아, 저게 무슨 패턴이구나 라는 게 대충 바로 나와요. 그죠? 쌍바닥 패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 꼬다리 있죠. 중간 꼬다리, 제일 높은 꼬다리. 이 꼬다리를 올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쌍바닥이. 근데 꼬다리가 요렇게 있다 치면 여기 꼬다리까지 올라가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오면은 이거는 어때요? 우하향 패턴이죠. 그냥 우하향. 이건 쌍바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쌍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중간 꼬다리까지는 올라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중간 꼬다리가 655 정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655. 그러니까는 이번 주 수, 목, 금, 내일과 목요일, 금요일 동안은 여기로 올라가줘가지고 돌파를 해주면은 상승이고, 저기서 맞고 떨어지면 어떤 패턴이냐, 요런 패턴이 나오는 거죠. 요런 패턴. 맞고 떨어지면. 그럼 이거는 우상향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기까지만 올라가면 돼요. 돌파해주면 더 좋고, 안 가더라도 상향 패턴이 나와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올라가주면. 자, 그러면 오늘 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지금 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쌍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한 자리죠. 쌍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한 자리. 그죠? 지금 여기까지밖에 진행이 안 된 거고, 내일장에 양봉이 서줬다.
그게 655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상승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죠? 그죠? 굉장히 쉬워요. 아, 이거 완전히 그 유료 쪽인데, 유료 쪽. 유료 회원방에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거는. 그죠? 완전히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은 이거는 거의 뭐, 꽁으로 얻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료방에서 이 정도 퀄리티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많이 안 들어오면 좋겠어요.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는, 제 방송일 때는, 화목, 금은 사실 한 20명만 데리고 방송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 자꾸 이 비법 노출이 돼가지고, 별로입니다. 사실, 기법이라는 게요, 전 국민이 알게 되면 기법이 아니에요. 왜냐? 그거는 바로 개미들이 다 써먹는 기법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걸 또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기법, 제가 알아내는 기법, 제가 쓰는 기법들은 최대한 안 알려지는 게 좋아요. 안 알려지는 게 좋고, 알려지면 저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왜? 이젠 이걸 가지고 세력들이 또 장난칠 거니까. 그래서 안 알려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법은 제가 여기서 노출을 안 하잖아요. 이런 차트 패턴 이런 거는 제가 사실 뭐 방금 유료 방송에서 쓰는 뭐 그 정도입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찾는 게 싫어가지고 이러는 거지. 찾으면 쌍바닥 패턴 이거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쌍바닥은 제일 중요한데 패턴이 안 나오는 데 없어요. 교과서적인 거예요, 이거는. 차트 패턴이라고 저기 뭐 한번 쳐볼까요? 차트 패턴. 네이버에 차트 패턴이라고만 쳐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요런 패턴적인 내용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이걸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배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턴들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캔들이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 나오는 패턴이에요. 캔들이 만들어진 이후로 정확하게 나오진 않을 경우는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나오는 패턴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들. 그래서 이런 패턴들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놓으세요. 왜냐? 잘 먹힙니다. 이거 다 공부해놓으세요. 여기 있는 거. 여기 패턴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 쌍바닥부터. 여기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돌파하면 좋다 하는 거. 여기 누가 표시해놨네요. 돌파하면 좋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그 기법이 아니에요. 저만 아는 기법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기법이에요. 공부만 한다면.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게 얘는 지금 대놓고 쌍바닥이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대놓고 쌍바닥 만들었잖아요. 대놓고 쌍바닥. 그죠? 쌍바닥 만들었는데 얘도 지금 대놓고 만들었는데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분봉으로 좀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분봉으로 딱 보시면은 아 저점이 높아지고 있구나 라는 거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쌍바닥을 저점을 높이면서 만들고 있는 자리구나. 근데 얘는 아직까지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꼬다리가 없어요. 그죠? 저런 꼬다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얘도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저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죠.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빠지면 지금 하락이잖아요. 하락 패턴. 대놓고 하락이잖아요. 이것도 대놓고 하락. 그죠? 자,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역회된 숄더 차트 나오길 기다려야 됩니다. 상승하려면. 그게 아니면 또 빠집니다. 그냥 계속 하락이에요. 계속 하락. 그죠? 저점이 낮아질 때는 역회된 숄더라고 해서 다음 저점이 높아지는 요 패턴이 나와줘야 돼요. 요 패턴. 그죠? 이거는 패턴 공부하세요. 패턴 공부하면은 나와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도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만든 기법도 아니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주식 책에 나오고 모든 주식 인터넷 나오고 주식만 딱 처음 공부하면 나온다라는 거죠. 공부하면 딱 나온다. 그죠? 그래서 쌍바닥 패턴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쌍바닥 패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요. 요 고점 자리, 중간 요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파하는 자리. 돌파하면은 위로 더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자리가 좋다. 그리고 엉덩이가 높은 게 좋다. 두 번째 저점이 높은 게 좋다라는 거고 저기서 맞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저렇게 저점이 높아진 상태라면. 그리고 쌍바닥인데 저점이 좀 낮아진 경우 이런 식으로 저점이 낮아진 경우에도 올라와 주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올라와 주기만 하면. 근데 저기서 올라오다가 고점이 중간까지도 못 가게 되면 하락이다 라고 보면 돼요. 중간까지도 못 가면 하락이다. 그래서 하락하는 자리들 보면은 요런 자리들 보세요. 떨어지고 올라오고 떨어지고 올라오다가 고점이 안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저점이 높으면 역회된 숄더가 나오는 거죠. 저점이 높으면. 근데 저점도 안 높고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거 하락이에요, 하락.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시장, 매매해야 되는 시장, 매매하지 말아야 되는 시장을 조금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매매해야 되는 시장이구나. 매매하면 안 되겠다. 빠질 가능성이 더 크겠다라는 것쯤은 시장을 보고 알아요. 오늘 시장 상태를 조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살펴보면요. 업종 현재가를 열어보면 돼요. 키움증권 차트에서, 키움증권 HTS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내용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업종 현재가를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은 뭔가 창이 하나 이렇게 쭉 떠요. 그냥 업종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주는 창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코스피라고 딱 체크해서 보면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이런 식으로 다 총합을 내줍니다. 굉장히 편하죠. 상승 240 종목, 하락 569 종목을 했다라는 거고요.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뭐 0.01%라도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저기에 엮인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의 힘이 더 컸으니까는 0.13이 빠졌겠죠. 그리고 코스닥 390 종목이 상승, 745 종목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사도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10종목 중에 3종목을 고르지 못하면은 10번 매매하면 7번은 하락한다라고 보면 되는 장이죠. 그러면은 이길 가능성보다 질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길 가능성보다 질 가능성이 많은 시장. 저는 이런 시장에서 매수하라 하죠. 질 가능성이 많은 시장에서 매수하라 라고 합니다. 왜요? 음봉매매 좋아하죠, 저는. 음봉매매 좋아해요. 음봉 때 사서 양봉 올라올 때 팔면 되니까. 뻔하잖아요. 음봉 내려올 때 사가지고 양봉 올라올 때 팔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분석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의 전쟁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사야 되겠죠. 오늘 같은 날. 일단 첫 번째로 사야 된다라고 본 그 근거가 뭐냐. 일단 첫 번째 근거로는 어제 개파랑 양봉이 떴다라는 점, 두 번째 근거로는 오늘 꼬리가 달렸다는 점.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점 매수세가 붙고 있구나. 저점에서는 자꾸 매수세가 붙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본 거죠. 여기서 저점에 내려오니까는 매수세가 쫙 붙어줬고, 또 저점 내려오니까는 매수세가 쫙 붙어줬고, 저렇게 매수세가 붙고 있구나라는 거. 그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돼요. 재밌는 시장이다. 재밌는 시장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상당히 뭐 강의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소중한 내용들이라서 뭘 말해야 되고 뭘 말하지 말아야 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는 입이 근질근질하지만은 유료 회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니까는 알려주면 안 되겠다라는 거 빼곤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보세요. 시장이 빠질 때는 매매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장이 빠질 때 굳이 매매하지 마세요. 그리고 희소식입니다. 속보입니다, 여러분. 속보. 코이즈 드디어 수익 실현했습니다. 코이즈 오늘 3분의 1 팔았어요. 한 5% 수익률을 난 6, 7% 뭐 난 사람도 있고 5% 정도 수익 난 사람이 있는데 코이즈 오늘 드디어 수익 실현했습니다. 박수. 코이즈 드디어 수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쫙 치고 올라와주면서 기분 좋게 3분의 1 정도 물량 팔아냈습니다. 담담이님, 오늘 문자 받으셨죠? 코이즈 수익 실현하세요. 라고. 예. 코이즈 드디어 수익 실현했어요. 코이즈 드디어 수익 실현했습니다. 근데 저는 요렇게 수익 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수익 나면 장땡이지. 수익 나면 장땡이지. 수익을 뭐 올라가는 종목 사가지고 수익도 못 내는 사람들이 천지백깔인데 음봉매매 해가지고 기다렸다고 수익 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처음 투입 시기부터 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좀 지났네요.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만에 이제 수익이 한 5% 났습니다. 좀 작게 났죠? 좀 더 많이 났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 판 거 아니고 분할 매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 요즘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거를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것보다는 약간 비중 정리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회원님한테 받은 그게 있어요. 회원님이 저한테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대요. 그래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고 수익 뭐 잘 됐네요. 그래서 뭐 홍보용으로 좀 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제 실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홍보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좀 계좌 혹시 신뢰가 안 되면 실계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네, 회원님한테 그 양해를 구해가지고 받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계좌 그건 다 가리고 계산은 다 가리고 봅시다. 자, 일단은 뭐 대화 내용도 살짝 볼까요? 대화 내용도 좀 볼 수 있으면 살짝 보면 좋죠, 그죠? 어떻게 해서 제가 받아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야 되나? 요렇게 해야 되나? 이상하네. 네,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회원님한테, 요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주세요. 좀 주세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뭐 하신 그 기간들 다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멘토님하고 강의를 듣게 된 게 2월부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그죠? 2월 27일부터 멘토님 강의를 들어서 3월부터 수익률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궁금하십니까? 이분 얼마나 버셨는가 궁금하십니까? 이분 얼마나 버셨는가 궁금하세요? 3월부터 어떻게 됐는가? 네, 궁금하면 1번 한번 때려봅시다. 궁금하면 1번. 회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1초 만에 팬가입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스챔피언스 주챔조의 네, 김원수입니다. 궁금하시죠? 네,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 회원 실계좌를 이렇게 받아보면은 배가 아픕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배 아픈 이유가 있다고. 이 일이 다 좋은데 배가 아픈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가 아픈 이유가 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내가 돈 있었으면 하고. 제가 뭐 거짓말 안 하는 성격인 거 아시지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회원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다른 회원분들은 다 빼고 이 회원님이 진짜 저의 회원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회원님 진짜 회원이다라는 거를 인증 요렇게 예. 요렇게 지금 뭐 번호랑 이런 건 다 가려야 되기 때문에 가리고 여기 가입 기간 2월부터 하셔가지고 2달 플러스하고 하셨는데 지금 1년치 바로 계약을 해버렸죠. 1년 연장 하신 분이에요. 1년 연장 그죠? 1년 연장 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1년 연장. 자, 그분의 계좌 보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계좌입니다. 1년 연장하신 분인데 그분 계좌 보겠습니다. 실계좌입니다. 제가 저 성함을 가려버렸어요. 그 닉네임으로 가려버렸어요. 네, 1년 연장 할만하죠? 3월부터 번 돈 보니까 그죠? 저랑 하면서 3월부터 번 돈 보니까는 1년 연장 할만해요. 그리고 금액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런 분들이 굴리는 자금 꽤 커요. 네, 꽤 커요. 그래서 1년 연장했는데 다 벌게요. 여러분들 장 안 좋든 뭐 좋든 다 벌게요. 그리고 월별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서 여기 이렇게 일단 뭐 6월달 매매 저랑 하시면서 이제 6월달 그리고 5월달 그리고 4월달
그리고 여기는 3월달. 3월달. 요거는 7월달. 7월에 뭐 장 안 좋다 할 때 우리 뭐 수익 많이 났죠, 그죠? 그리고, 요 6월달 또 봤네. 네, 요렇게 실계좌도 한번 볼 수가 있었네요, 실계좌. 저희, 끝없는 도전님의 협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수익 실현한 종목이 코이즈 말고 없어요. 왜냐하면은 장이 영 삐리삐리 해가지고, 예, 장이 영 삐리삐리 해가지고, 뭐 사실 이번 주는 좀 재미를 못 봤어요. 그리고 이번 주 재미 볼 생각도 없는 게, 저희 회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분은 1년 연장가 막 바로 그냥 과감하게 해버리더라니까요. 1년치 바로 끊읍시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저랑 함께 합니다. 내년 5월까지 계속 저랑 함께 해요. 뭐, 금액 작으신 분들은 작은 대로 또 매매를 하십니다. 금액 작으신 분들은 또 작은 대로 매매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종목에 조금 더 선택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크니까는, 이 종목, 저 종목 이렇게 조금씩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계속 해요. 1000만원 가지고 매매한 사람 있어요, 저가 1000만원 가지고 해요. 지난달에, 수익이 한 100만원쯤 났어요, 100만원. 생활비 버는데 바빠요. 저 급등주 이렇게 막, 뭐 급등해갖고 날아가는 이런 종목 안 하니까, 1000으로 막 3배, 4배 이렇게 못 벌거든요, 저도. 한 달 해가지고 뭐, 3배, 4배, 5배, 6배 이렇게 못 벌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이걸로는 생활비 버는 정도로 하죠. 왜냐면 원금이 너무 작다 보니까, 억울해요. 솔직히. 저도 돈만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저도 돈만 있으면, 내가시 돈만 있으면 일에 안 살 낀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한때는 했었죠. 이런 생각도. 근데, 그런 거 뭐 망고 헛방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돼요.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매매를 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익 실현 날짜 보면은, 요렇게, 지금, 이거 그거죠. 이렇게. 요 수익 실현 날짜 보면 몇 개 없어요. 이거 7월부터 보는 거거든요, 7월부터. 한 달 하는데, 요거밖에 못 벌었어요, 100밖에. 100밖에 못 벌어요, 저. 주식으로는. 1000밖에 없어갖고. 슬픕니다, 이게. 지금 한 달 반쯤 됐잖아요. 뭐, 얼마 못 벌어요. 그렇게까지 막 못해요. 매매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방송해야 돼. 저녁에 종가 때 또 방송을 해야 돼. 이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는 매매할 시간이 없어요. 다 회원들한테 쓰게 되죠. 회원들한테 쓰게 되고 저도 스윙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냥 올라온 팔고 이것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수익을 낸 게 MG매드. 네. 저도 직장인이죠. 저 말했잖아요. 이거 직업이라고. 저도 이게 직업이에요, 여러분. 전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직업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회비로 먹고 사는 월급쟁이, 영업사원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이걸로 수익을 한번 낸 거죠. 이걸로 최근에 여기서 수익 빵 올라왔을 때 수익 냈고, 이거 스윙 잘 들고 가가지고 잘 먹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죠. 저도 매매하는 스타일이 저도 직장인이에요. 저도 매매하는 스타일이 직장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찌됐든 시장 이야기도 해봤고, 오늘 뭐 최근에 핫 이슈였던 트럼프 그리고 북한, 한미 FTA 이런 이야기 조금 다뤄봤어요. 그나마 시장에서 제일 좀 핫하다라고 하는 거를 저의 생각과 제가 생각하는 저의 지식과 분석력을 다 동원을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려봤고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랑 뭐 김정은이랑 악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악수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쟁 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가능성으로만 봤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한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그런 내용들을 분석한 걸 토대로 차트를 보니까 쌍바닥 만들고 있고, 여기서 양봉이 치고 올라와서 655만 뚫고 올라가면은 상승세가 만들어지겠구나.
상승세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것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저기서 양봉이 올라오게 되면은 트럼프하고 악수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저기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아 진짜 악수하려는 것 같다. 그죠?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전 실미도 같은 거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 적어도 50명은 지원하지 않을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 요즘에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실미도 안 갈 것 같은데 실미도 같은 거 한번 더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개인적으로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미국도 사실 뭐 암살하려고 하면 암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기 트럼프 암살하려고 하면은 그 트럼프란다. 저기 김정은 암살하려고 하면은 암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북한 사람들은 좀 뭐 마음이 좀 그런데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안쓰럽고 그렇긴 하거든요. 하지만 북한 정권이 좀 문제니까 김정은 우리가 욕하는 북한은 정권이죠.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욕하는 건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정권은 좀 무너져야 됩니다. 저 새끼들만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득 볼 것도 없고 딱 그냥 뭐 누가 했는지 다 티가 날 거고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중국과 미국 싸움에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꼴이다라고 보면 돼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북한과 한국이 새우등 터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딱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부산 여중생 사건이 있었어요. 부산 여중생 사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저 때도 뭐 일진이나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죠? 저희 때도 불량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릴 때. 그전에도 있었고. 최근에, 와, 심각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는. 이거는 좀 잠재적 범죄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죠? 잠재적 범죄자. 상당히 사회가 시끌벅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인터넷 발달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게임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겠죠. 하지만 게임은 옛날부터 했잖아요. 저도 디아블로 뭐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그렇게 잔인한 게임, 퀘이크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퀘이크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잔인해요. 그 중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델타포스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레인보우 식스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잔인하잖아요. 뭐 피 터지고 막 다 죽고. 초등학교 때 했습니다. 그죠? 게임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됐다라고 보는데, 뭐 갑자기 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뭐 제가 말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1차적으로 교권 붕괴도 좀 크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교권 붕괴. 현주식 계좌 정리를 해야 되겠죠? UJH님, 현주식 계좌 정리 안 하면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잔고 손절이라는 걸 해요. 잔고 손절. 그래서 어느 정도 손절이 필요한 종목을 잘라가지고 제가 드리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서 현금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현금화시키는 작업. 왜냐하면 저를 만나기 전에 샀던 종목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답 안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궁금하시면은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하나하나 다 문의 받아드립니다. 예, 그냥 봉 차트입니다. 그냥 봉 차트. 그냥 색깔 바꿔놓은 거예요. 좀, 저는 이거 음봉을 이렇게 퍼렇게 하니까는 좀 너무 음봉과 양봉의 그 느낌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영역을 그냥 비워버린 것밖에 안 돼요. 비우니까는 음봉 떨어지는 거와 양봉이 좀 더 명확하게 구별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봅니다. 네, 성직자님 어서 오시고요. 어쨌든 교권 붕괴가 좀 크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소년법이라고 하죠. 소년보호법. 청소년 야동 이런 거에서 보호하는 거고 소년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죠. 소년법. 그죠? 소년법 때문에 얘들이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청와대 보니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청와대 제가 한번 심심해서 들어가 봤는데 저 청원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죠.
청와대 청원 쓰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한이 있던데 제한사항에 소년법을 폐지하자라는 이야기가 벌써 떴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국민 청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미 벌써 여기 보세요. 지금 최고 베스트 쪽으로 올라와 있는 애들이 뭐냐라고 보면은 봅시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가 베스트 청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밑에 어제는 밑에였는데 어제 밑에였거든요. 이거 어제 밑에였어요. 어제는 5만 명이었는데 오늘 15만 명으로 늘었네요. 우와, 어제 5만 명인 거 제가 확인했어요. 어제 5만 명이었는데 저 참여하려고 했는데 아이디랑 비번을 몰라가지고 못했습니다. 억울해요. 아이디랑 비번 받았으면 저도 한 명이 될 수 있었는데 어찌됐든 요 1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거 보면서 또 웃었는데 여성 그 군복무 11만 명. 어제 이게 1등이었거든요. 여성 그 뭐죠? 여성들도 의무 복무해야 됩니다 하는 거. 이거 보면서 많이 웃기던데. 하여튼 11만 명이었는데 오늘 15만 명으로 늘었네요. 15만 명. 일부 여성 이것도 솔직히 모든 여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 여자들이 문제잖아요. 그죠? 뭐 이거 많으면은 이제 좀 과제가 될 수 있죠. 공론화 시켜가지고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 진짜 폐지돼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게 잠재적 범죄자들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 소년법의 보호를 받을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죠?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 청소년들. 자,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은 음주나 심신미약자로 분류가 되면 형량이 줄어들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 뭐가 다르죠? 법이라는 게 일단은 보세요. 법이라는 게 사람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만들고 갱생이 목적이라고 합시다. 갱생 벌을 줘가지고 갱생을 시켜가지고 애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법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봤을 때 성인들도 일반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특정 몇몇 정신 나간 범죄자들을 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몇몇 특정 정신 나간 범죄자들을 벌 주는 거잖아요. 저는 소년법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봐요. 착한 학생들도 너무나 많지만 그런 가해자들과 같은 잠재적 범죄자들, 얘들이 이거 뭐 소년법 뭐 안 해가지고 하면은 뭐 나중에 반성하고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얘들이 나중에 범죄자 된다고 봐요. 그냥 뭐 이건 일반화의 오류가 빠질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류가 있겠죠. 하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한번 사람이 딱 그렇게 바뀌면은 바뀌기 힘들거든요. 사람이 성격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저는 어릴 때 성격 지금 그대로거든요. 까불고. 그죠? 그런 성격과 이런 관념들이 박힌 애들이 그런 추억과 그런 기억과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갱생을 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냐. 벌을 안 받고.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권이 무너졌잖아요. 교권 무너졌잖아요. 그죠? 뭐만 하면 신고 안 하잖아요. 우리 때는 뺨 맞아도 신고 안 했어요. 뺨 맞으면 신고할 만 했는데 몽둥이를 두드려 맞는 거는 뭐 그죠? 몽둥이를 두드려 맞는 거는 일반적이었어요. 저 완전히 뭐 그 밀대걸레 갖다가 밀대걸레 그 자루 있잖아요. 그걸로 엉덩이 막 두드려 맞고 이랬거든요. 와, 교권이 무너지다 보니까 애들이 벌을 안 받죠. 경찰이 뭐 학생들 뭐 합니까? 법이 저러니까는 그냥 좋게 넘어가자 하면서 가해자를 보여주고 피해자들을 몰아하는 그런 게 되는. 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지금 방송 끝내야 되는데, 그죠?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어쨌든 재밌어가지고 이거 보고 있는데 재밌어가지고 이런 거 보니까는 재밌어가지고 요거 진짜 이거 폐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갑자기 이야기 왜 하고 있지? 시사평론가도 아니고 갑자기 그죠?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고 있네. 제가 집에서 이제 어제 보면서 생각을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가정에서 애를 개판으로 키우는 이유가 뭐냐. 그죠? 가정에서 애를 개판으로 키우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잖아요. 가정에서 애를 개판으로 키우는 이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애들이 애를 키우고 있다니까요, 요즘에 보면은. 애 엄마의 맘충이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가정에서도 애를 제대로 키우는 법을 모르는데 애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저런 사람들 보면은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은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미안하고 너무 몰아세우는 것도 있지만 저런 애들 부모 치고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부모가 없던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는 부모 없는 것 같아요. 막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애가 때리면 무릎 꿇고 막 빌면서 아빠 일어나 이러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애 중에 저런 애들 중에서 부모 딱 봤을 때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또는 대처가 똑바른 정신상태가 똑바로 박혀있는 부모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런 것 같아요. 좋든 나쁘든. 좋아도 쓰레기 같은 그런 사회 좀먹는 아주 고위공직자의 아들이나 딸내미들 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우하게 살면서 뭐 아빠나 부모님 중에 뭐 이렇게 범죄자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런 애들 밑에 있는 애들도 그런 애들이 조금 있죠. 뭐 아닌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서 애들이 그렇다가 아니라 애들 보면 부모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런 애들의 부모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런 부모 밑에는 나쁜 애들이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그거 색깔 이론이라든가 색깔 안경, 색안경 쓰는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낙인 이론인가 뭔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론이 있어요. 그렇게 낙인 찍어서 보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애를 보고 부모를 보면은 애를 보고 부모를 보면은 이상해요. 애를 보고 와 정말 진짜 또라이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보면 또라이예요. 근데 부모가 또라이인데 애가 정신 박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하여튼 죽여버려야 돼.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태형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막 두들 패고 막 곤장 때려야 돼요. 주리를 틀고 곤장 때리고. 저 싱가포르 봤습니까? 싱가포르 봤습니까? 싱가포르 보니까는 그 뭐 이제 우스갯소리인지 과장인 건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약간 과장을 좀 섞어서 제가 이거 좀 뿌려볼게요. 오늘 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나쁜 친구들 사귄다고 아들을 칼로 찔러서 집행유예를 받을 엄마. 그런 엄마가 있으니까 이 요즘에 사회 문제 심각해요. 사회 문제 심각해요. 사회 문제 심각하네요. 태형 영상 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묶어놓고요. 사람을 묶어놓고 무술 유단자인가? 그 때리는 거예요. 완전히 막 이골이 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 도르튼 사람, 도 같은 사람들 때리는 거 어떻게 때리면 아픈지. 도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쫙 묶어놓고요. 있느니까 이렇게 막 팍 때립니다. 이야 엉덩이 막 볼기짝이 탁 맞는 데 있잖아요. 뭐 피가 터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좀 치면 피가 막 터지고 살 좀 날아가고 이런 게 있대요. 그런데 때리고 난 다음에 또 때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앰뷸런스 응급진이 와가지고요. 아프시죠? 하면서 약을 발라준대요. 또 치료해줍니다. 아프시죠? 약 발라주면서 많이 아프시겠네. 자, 한 대 더 때리시다. 그럼 이제 와가지고 또 한 대 와가지고 2대요. 그러더라니까요. 그거 딱 때리면은 많이 아프시겠네. 약 많이 받아. 주식 방송 아닌가? 차트만 띄워놓고 딴 이야기 하고 있네. 차트만 띄워놓고 지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네요. 주식 차트는 네, 그거 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던데요? 한 대요.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약 탁탁 바르시면서 아프시죠? 2대요. 그러면서 아프시죠? 그렇게 딱 3대 맞으면요 고자 된대요. 고자. 내가 고자라니 이런데요. 고자 되고요. 범죄가 안 일어난답니다. 아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무슨 범죄가 안 일어난대요. 두드려 맞을까봐.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거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나라에 이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도 잡혀가지고 곤장 맞아야 돼요. 이 주가 조작하는 놈들. 저는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은 전 국민을 울렸던, 갑자기 사퇴한다 이야기하면서 전 국민을 울렸던 그분도 뭔가 조사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받아야 되지 않을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진짜 조사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거는 진짜로. 여자도 그렇게 똑같이 맞는데요. 여자 자궁 터진대요. 여자 불임된대요. 여자들도 맞아가지고 불임되고요. 완전히 그 성불구자가 된다 하더라고요. 맞고 나면은. 장난 아니래요. 그 영상 나중에 뭐 싱가폴 태영 치면 많이 나올걸요. 한번 찾아보세요. 싱가폴 태영 치면은 뭐 나올 겁니다. 구글에다가. 뭐 영상을 안 찾아봐도 싱가폴 태영은 유명하잖아요. 싱가폴은 태영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거 보세요. 태영 때리고 여 옆에 보세요.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있죠. 싱가폴 태영 옆에 때리는 사람 있고 요 약 바르는 사람, 집행 과정을 살피는 의사,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태영을 중단시키고 처방한 다음에 태영을 집행합니다. 굉장히 잔인해요, 이 사람들.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청원합시다, 여러분. 이거 청원합시다. 이거 필요합니다. 와, 나는 범죄 안 저질 거니까. 나는 범죄 저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다 봅니다. 이런 거 필요하다 할 때, 안 돼. 범죄자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범죄자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범죄자 인권을 왜 보호해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권 보호하려면 내나 좀 인권 보호해주세요. 그죠? 아니, 인권 보호해줄 거면 내나 좀 해줘서 해야지. 그죠? 저런 사람들, 걱정입니다, 걱정. 대단합니다. 태영 진짜 필요하다 봐요. 태영. 태영. 잘 때릴 수 있는데. 오, 그럼 고문돼요? 주원장이라는 고문가가 피부를 벗겨서 소단에 들어가라고, 뭐. 근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런 데 보면 고문법 장난 아니던데요? 그죠? 피부 벗겨가지고 소금 뿌리고 이러잖아요, 막. 피부 벗겨가지고 막 소금 뿌리고 죽창으로 갔다가 막 똥꼬에 막 쑤셔놓고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도 장난 아니던데, 능지처참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소로 갔다가 막 이렇게 사지를 찢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럴 때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진짜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좀 선진화되면서, 법은 선진화되면서 좀 점잖게 바뀌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까지 미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요즘에 보입니다. 아, 중국에서 넘어온 겁니까? 중국에서 넘어왔어요? 야, 역시 중국은 뭘 해도 중국이네요. 기승전 중국이네요. 기승전 중국. 그죠? 기승전 중국으로 갑니다. 아, 뭐든지. 기승전 중국. 좋습니다. 북한 핵실험도 기승전 중국. 트럼프 이야기도 기승전 중국. 그죠? 주식 이야기도 기승전 중국으로 가요. 키아님, 인상이 좋아요. 다음에 한번 놀러오세요. 여기 게스트 방송. 키아님, 한번 기회 되시면 놀러오세요. 게스트 방송 하면서 저랑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이야기하면 좋죠. 예. 어찌됐든, 오늘 잡담도 좀 많았네요. 어찌됐든,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조금 한번 잡아가지고, 체크해봤습니다. 돈 많이 되죠? 이제 화목금 할 거기 때문에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생각나는 강의를 해드릴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가지고 강의 내용 채워갈 거예요. 제가 준비해올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가지고 강의를 채워갈 겁니다. 물론 유료에 해당되는 내용은 쏙 빼가지고 무료 알맹이만 보여드리겠지만은 뭐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태영 하나 배우고 가죠. 오늘 많이 배웠어요. 태영 배웠어요. 태영. 태영. 태영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 완전 오늘 하이라이트 태영이네.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기도 하면서 잔인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저거 맞으면 진짜 범죄하기 싫겠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싫거든요. 때려놓고 약 바른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친구랑 싸우는데, 야, 이 자식아, 니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문제야. 이런. 사회 문제다. 그죠? 사회 문제다. 폭력으로 범죄자를 줄인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하는 사람들 때려 죽이자가 아니라 벌로서 태형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벌로서 태형은. 제 생각에는. 그죠? 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걸 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은,
뭐 다른 의견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그냥 저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범죄를 한번 저지르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라도 안 하는 게. 우리가 뭐 범죄 못 저지릅니까? 제가 사람 못 죽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못 죽입니까? 안 죽이는 거지, 그죠?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죠?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리고 하면 내 인생 쫑나는 거 아니까. 사람 정말 화날 때 있어요. 그죠? 주식 이야기 안 하고 딴 이야기 하니까 사람 나갔죠. 어쨌든 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차트만 떼어놓고 딴 이야기 자꾸 하니까 그런가? 상관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저 결혼요? 어느 정도 이제 돈 좀 생기면 해야죠. 지금 뭐, 매매할 돈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합니까? 회원이 한 100명쯤 되면은 결혼식을 거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이 한 100명쯤 되면은, 회비로도 충분히 많이 사니까요. 좋습니다. 자, 주식 방송답게 오늘도 종목 상담 5개, 선착순 5개 하고 갑니다. 인생은 타이밍, 주식은 타이밍. 자, 타이밍 빨리빨리 매수가와 종목명 올려주시는 5명만 딱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 고고! 선착순 5명 종목 상담 해드림. 자, 해드림. 그거 다 고려해서 매매해야 되겠죠. 회원 많으면은. 지금 그렇게까지 안 많아가지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매매하진 않습니다. 네, 지금 저희 회원들하고 들어간다고 해서 수급 고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HB테크 놀러지 4,600원, 현대차 14800원, 대성 엘텍 1,400원, 원익 홀딩스 8600, 마지막 부산조금 끝! 부산조금 끝! 끝! 부산주공까지. 부산주공 2130. 오케이. 렛츠고! 봅시다. 렛츠고. HB테크부터 봅니다. HB테크부터. HB테크. 이 누구야 이거? HB테크 누구야? 연이빠? 팬이네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다 이거 팬이네요. 뭐 이런 걸 샀습니까? 이게 차트로 치면은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자, 포물선 쳐보세요. 포물선 쳐보세요. 포물선. 이 차트 보면은 이게 포물선이잖아요. 포물선. 이런 차트 사지 마세요. 요거 굉장히 안 좋아요. 포물선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포물선 그리는 차트 이렇게. 그죠? 포물선 요렇게. 이런 거 사지 마요. 이런 거 뭐 하나 삽니까? 이런 거. 포물선 그리고 있는 차트 안 좋아요. 절대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된 차트를 사야죠. 차라리 원형바닥 그리고 있는 거. 원형바닥 그리는 차트를 사야지. 이걸 왜 삽니까 도대체? 이걸 왜 사요 이거를? 그죠? 자, 일단은 4,600원이라는데 요 종목도 보면은 포물선 그리는데 포물선 그리는 도중에 뭐 딱 보이죠? 포물선도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동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이게 뭐 할 차례인지 딱 보이죠? 그죠? 뭐 할 차례인지 보이죠? 한 5,000원 선까지 반등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차트냐? 헤드앤숄더 차트 모양이에요. 이거 헤드앤숄더 차트. 뇌산 차트. 헤드앤숄더 차트 모양. 버큐 차트. 그죠? 오자 차트. 법규 차트. 법규 차트. 이거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안 나오면 버려야 되겠죠. 헤드앤숄더 차트 모양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저점 지켜야 됩니다. 여기 저점. 일단 여기 저점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 여기 빠진 요 자리. 이 자리에 저점을 지켜주는 게 좋은데 지금 일단 글로 다가가고 있죠. 어차피 글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그죠? 요 자리에서 반등 나와줘야 됩니다. 안 나오면 버리세요. 안 나오면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4,000원짜리에서 반등 안 나오면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왜요? 딱 봐도 저기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죠. 지지되고 있고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
저거 지지 안 되면 버리세요. 이거는 버려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면 됩니다. 비중이 안 크면은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비중이 만약에 크다 이러면은 3,500원 정도까지 밀릴 때 반등 또 나오니까요. 그 반등에 5,000원짜리까지 회복되는지 또는 4,500원까지라도 올라오는지 한번 기회 줘요. 빠져도. 이게 많은 분들이 여기 자리에서 버려라 하면은 버리고 나면 안 올라온 줄 알거든요. 빠지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팔아라 하냐면요. 이 기간을 들고 가지 마라. 그냥 딴 종목 해라 라는 건데, 저 기간을 딴 종목에서 수익 낼 자신 없으니까 들고 가시는 게 더 나아요. 3,500원까지 기회 한번 더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반등 없이 빠지면 반등 나와요. 반등 없이 빠지면 반등 나와요. 그거가 포인트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HV 테크놀로지 통과. 현대차 148,000원 들고 가세요. 이거는 뭐 더도 벌고 더도 벌 거 없고 덜도 벌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거 하고 싶었는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들고 가세요. 저는 현대차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지난주인가 누가 물어봤는데 제가 저라면 안 살 겁니다. 살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저라면 안 살 겁니다 했어요. 왜냐? 자리가 여기 지지를 받는 거 보고 사는 게 낫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떨어지죠. 그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안 사는 게 낫다고요. 저런 자리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현대차 사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가 요쯤이었는데, 요쯤에서 저는 이거 지지되는 거 보고 올라온 거 보고 사도 안 늦다고 보는데요. 자리 줄 때 사는 게 안 낫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시는 분 없으면은 그 아프리카 방송 재방송 보세요. 아프리카 방송이나 유튜브로 지난주 방송 보면 돼요. 제가 이거 안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안 사는 게. 저라면 여기 자리 잡는 거 보고 사겠습니다 했는데 빠지고 있죠. 그죠? 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자리 안 잡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자리. 하지만 들고 가도 됩니다. 현대차 이미 사신 분들은 들고 가도 됩니다.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추가 매수가 필요해요. 일단 148,00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 한 135,000원짜리가 여기 지지를 받는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리가 딱 되면은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가 진행이 돼야지만 재미를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35,000원대에선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고요. 들고 가자. 올라오는 거는 아프리카 방송 제가 화목금하니까 종목 상담 기회 줄 때 그때마다 한 번씩 여쭤보세요. 매수가, 목표가 이런 거는 여쭤보시면 되겠고. 대성 헬텍 체크 봅시다. 1,400원. 1,400원. 이거 혼나야 되겠죠. 그죠? 혼나야 되겠죠. 왜 저런 자리 샀습니까? 대성 헬텍. 저 왜 저런 자리 샀습니까? 대성 헬텍. 복근님. 이거 빡치게 운동하고 싶었나요? 복근 만들기 위해서. 빡치네.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면 이거를 왜 1,400원에 이 자리를 왜 삽니까? 그죠? 사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주식은요, 사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사면 수익이 나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차트 보면은 사면 수익이 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차트에 딱 보면은요.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사면 수익이 나는 자리. 사면 수익이 나는 자리. 그죠? 또, 대각선으로 사면 수익이 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면 수익이 나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버려놓고 사면 수익 안 나는 자리 샀어요. 이러니까는 혼나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왜? 사면 수익이 안 나는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 밑에 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네요. 이게 뭡니까 이거? 왜 여기 보이지 않는 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뭡니까 이게? 왜 여기 벽이 있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궁금해요. 왜 여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지? 여기 보이지 않는 벽이 있네? 왜 있어요 이거? 보이지 않는 벽이 있네? 저런 게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 타고 올라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추세가 무너진 자리죠. 추세가 살짝 무너지고 있는 자리.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자리예요.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차트 모양이 상당히 안 좋죠.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와주지 않으면 얘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장대 음봉 떨어져요. 그래서 대성 헬텍은 조심하셔가지고 손절 라인 잘 지키세요. 손절 라인은 제가 보았을 때 여기 밑자리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아랫자리 저점 자리 있죠. 여기 1250원 1240원 이렇게 되면은 버리세요. 무너질 가능성 큽니다. 저기 무너지면. 안 무너지면 올라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추세라는 거는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들이에요.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런 자리가 무너지면은 박살납니다. 안 무너지면 올라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그리고 무너질 때는 손절하세요. 과감하게 하세요. 저런 거는 과감하게 안 하면은 폭삭 망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YIK라는 종목 보여드릴게요. YIK라는 종목.
추세가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에서 무너지니까는 폭삭하고 떨어지죠. 그죠? 폭삭하고 떨어집니다. 추세는 항상 무너지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원익홀딩스 8600 아따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이 태형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진짜 태형이 필요합니다. 이걸 태형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진짜 태형 필요해. 이게 뭡니까? 이 포물선 차트잖아요. 이 포물선 차트. 그죠? 물론 이 현재 진행형에서 포물선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자리 사가지고 포물선이 되기 시작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포물선이 되기 시작했으면. 이것도 이미 묘해산 차트, 역회된 숄더 차트 모양 나오고 있죠. 그죠? 역회된 숄더 차트 모양. 그죠? 그리고 여기 자리 저점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버려야 돼요, 이거. 원익홀딩스 버려야 돼요. 원래라면 버려야 돼요. 근데 늦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물리는 거예요. 왜요? 버리기도 애매하고 들고 가기도 애매하고 이러기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이러지도 못하는데 이거 생각나네요. 갑자기 트와이스 노래 TT였나요? 예,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어쩝니까 이거. 그죠? 이거는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절해야 되지만 이거 냅두면 올라갑니다. 아예 안 돼요. 냅두면 안 올라가요. 냅두면 아이 이사원 설마님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기서 있던 사람들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실적 좋다 하면서 팔아야지 안 좋다 하면서 팔 겁니까? 야, 이 회사 많이 올라왔죠? 8,000원 이상이 올라왔죠? 6,000원짜리인데 8,000원 됐어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요. 사지 마세요. 하겠습니까? 좋다 해야지. 그러니까 저렇게 8,600에 사는 사람이 생기죠. 어쩔 수 없는 주식시장이에요, 이거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슬퍼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지금 차트 무너진 자리인데 여기서 반등 나와주면 돼요. 8,000원짜리. 지금 8,000원짜리 반등만 나와주면 얘 가요.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저기 7,800원 7,800원 자리까지는 살짝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상 7,8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왔다가 반등 나올 때 저는 탈출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여기 추세 위에 한 개 더 있거든요. 저 추세가 돌파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돌파가 되는 가격대가 언제냐면은 8,200원 정도쯤 되겠습니다. 8,200원 정도가 돌파됐다 그러면 보유하시면은 9,000원까지 가요. 근데 저거 돌파 안 되면은 못 갑니다. 왜냐? 힘이 약해지고 있는 포물선 차트예요. 이거 포물선 차트. 힘이 요렇게 있다가 추세 한번 꺾였고 거기서 또 꺾인 차트. 완전히 포물선 그리고 있는 요런 차트는 안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포물선 그리는 요 차트. 요런 차트 안 좋아요. 폴짝 뛰었다가 힘 빠져서 떨어지고 있는 차트예요. 자, 다음 부산주공. 2130원이요 이거. 이거 솔직히 지금 자리 사면 좋은데 요즘 장에 사면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는 요즘 장 사면은 기가 막힌데 비중 안 실려 있으면 사세요. 더 사세요. 이거 비중 안 실려 있으면 더 사세요. 아까 전에 제가 사면 수익이 나는 자리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이게 수익이 나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최근 장에는 얘가 수익이 나는 자리예요. 사면 수익이 나고 사면 수익이 나고 그죠? 사면 수익이 나는 자리. 이런 자리는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말 듣고 신규 매수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밑자리 무너질 땐 바로 팔아야 되겠죠? 1,600원 무너질 땐 바로 파는 게 낫겠죠. 근데 저는 부산주공 들고 있다 하면은 저라면 여기서 한 1, 2배 정도 더 사겠습니다. 샀던 만큼 또는 2배 정도 더 사겠습니다. 이거 부산주공. 얘가 반기문 테마였잖아요. 그죠? 얘가 반기문 테마. 그리고 보유했던 토지가 좀 자산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저때 5월달에 급등을 했거든요. 요거. 그죠? 저는 이렇게 재료 나오면은 급등할 때마다 다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재료 급등할 때마다 다 정리해 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리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웬만한 종목 다 있습니다. 저거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가다가 보면은 급등한 종목들 있죠. 이런 거 홍성그룹 왜 올라왔는가 다 적혀 있고 로스웰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왜 올라왔는가 8월 28일에 적어놨죠. 전기차. 그래서 다 전 조사해서 적어놓습니다. GRT 다 적어놓죠. 오가닉 코스메틱 다 적어놔요. 컬러레이 다 적어놔요. 급등하지 않는 종목은 뺍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급등하지 않으면.
추세 만드는 종목 필요 없어요. 급등 종목. KR 모터스 이런 것만 봅니다. 저는 급등해갖고 슈퍼 빵 올라온 거. 이런 거 슈팅 아니니까 안 보고 10% 이상 올라왔다. 저는 적습니다. 오늘도 적어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로 10% 이상 올라온 종목들로 적어야 되겠죠. 저 뉴스를. 왜냐, 저거는 제 일이죠. 이런 종목들은 다 적어놔야 돼요. 하늘단조 왜 올라왔는지, 뭐 루트로닉 왜 올라왔는지, 하늘단조 왜 올라왔는지, 그죠? 1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은 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전부 다 정리해놔요. 이런 식으로. 오리엔탈 전공 매각 이슈들 나올 때마다 다 정리해놨죠. 이거 저희 회원 들고 있습니다. 끝없는 도전님 들고 계세요. 끝없는 도전님이 1360원인가 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실계좌 공개하신 분 여기서 사가지고 정지 먹고 쫙, 그죠? 이렇게 올라올 때 수익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카톡 왔더라고요. 이제 팔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팔면 되겠죠. 메뚜기님 질문이요. 근데 나머지 상담은 죄송합니다. 제가 5개 선착순 5개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5개 했고요. 1봉 보실 때 고가가 시가 바로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저점 나온 후 고가가 나오고 저가 뭔 말이야? 고가가 시가 뒤에 나올 수 있고, 저점 말장난입니까? 저점 나온 후 고가가 나오고 저가 갱신할 수. 무슨 과거에서 왔습니까? 뭐하자. 아니, 차곡차이님,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사람이 맥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맥락이라는 게. 맥락, 아니, 7시에서 7시 10분 사이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 7시면 아닌데, 하여튼 1시간 전에 이야기했던 걸 인자 물어보면 어쩝니까? 아까 전에 물어보든가. 뭔 말인가 했네. 이거 물어본 거죠, 이거. 이거를 지금 그림으로 설명한 거죠. 고가가 시가 바로 뒤에 나올 수 있고, 저점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말이네. 예를 들어서, 시가가 여기고,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인데, 고가가 여기고, 저가가 여기다, 라고 봤을 때, 시가가 여기였는데, 고가 찍고, 저가 찍고 올라온 차트가 있을 것이고, 그죠? 또는 여기서 저가 찍고, 고가 찍고 떨어진 차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죠? 똑같은 봉일 때, 그 말 아닙니까? 똑같은 봉일 때, 그죠? 요렇게 똑같은 봉이, 이 봉이 나왔을 때, 요 봉이 나왔을 때, 분봉상으로, 요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온 걸 수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온 걸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돼요. 상식적으로. 주식시장이 이 정도 변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이 정도 변동 나오질 않아요. 거의, 저 차트가 나왔을 때, 요 봉 나왔다. 10봉 중에 9봉, 아니, 한 100봉 중에 99봉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100봉 중에 99봉. 예. 변동이 이렇게까지 심한 장이 많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100봉 중에 99봉, 이게 뭐야, 왜 징그럽네, 너무 더럽네요. 100봉 중에 99봉은 변동이 저렇게까지 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항상 이런 봉이 떴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시가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이게 양봉일 경우에. 음봉일 경우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가에서 가까운 자리, 종가에서 가까운 자리에 변동폭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와 종가.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차트 많이 보세요. 많이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는데, 많이 본 사람이 답을 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차국창이님? 많이 본 사람이 답을 준 거예요. 많이 보시면은 답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네요.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뿅!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은 깔끔하게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모레 뵐게요. 모레 뵐게요. 뿅!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빨리 끊어야 돼요. 뿅!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 뵙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뵙습니다. 안녕.